이 자리에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입니다.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주요 요인이 거짓 정치와 약속에 관대한 문화라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잘못된 정책은 기아와 기근, 핵전쟁보다도 무서운 것이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라고 합니다. 묻고 따지는 매니페스토 선거를 치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핵전쟁보다 무섭다 그러니까 살벌한 느낌입니다. 네, 이 매니페스토 운동, 이제 유권자들도 매니페스토 하면 이렇게 귀에 이렇게 낯설고 그런 느낌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매니페스토 운동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좀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묻고 따지는 운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더 이상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 매니페스토 운동의 출발점입니다. 1834년도 때 영국에서 보수당 당수인 로버트 필이 더 이상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이 선거 공약을 꼭 지키겠다는 의미로서 문서에다가 구체적인 공약을 담아서 제시하는 거고요. 주기적으로 검증받겠다고 하는 운동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6년도 5.3일 지방선거 때부터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매니페스토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제 이 매니페스토 운동에 대해서 상당히 인식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또 역할들도 하게 되고. 어떻습니까? 이 정치권 또 유권자의 참여 정도 좀 상당히 높아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치권은 매니페스토 서약식과 교육 또 주기적인 평가 등으로 더 이상 선거 때 한 말 다르고 선거 이후에 한 말 다른 오리발 정치가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무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주인이며 선거에서 주인공인 유권자의 인식이 좀 문제인데요. 매니페스토 본부는 올해를 거짓 정치를 뿌리 뽑는 원년으로 선언하고 유권자 인식 확산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매니페스토 운동이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간다고 보면 지금은 한 대전쯤까지 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시작이 반이라고 뭐 상당히 많이 와 있는 건데 어쨌든 매니페스토 운동 이것만 잘 지켜줘도 상당히 깨끗한 정치, 공정한 정치 또 이런 선거 문화 이런 것들 다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아마 정치개혁의 요체가 요즘에 와서는 정당개혁 그리고 정책정당화라고 보니까요. 매니페스토 운동이 정치개혁에 굉장히 큰 이익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 보면 그런데 이런 훌륭한 매니페스토 운동이 요새 뭐 선거전이 되면서 폭로전으로 가고 막 치닫고 이러다 보니까 좀 많이 퇴색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책 선거 정치학 정도 어떻습니까? 우린 다른 외국에 비해서 어느 정도까지 보시면 됩니까? 더디지만 한 발 한 발 가고 있고 신락 같은 희망도 조금은 보인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전반부에서는 그 정책 공약에 들어가는 총 공약에 들어가는 소요 예산과 재원 조달 방안을 정당에서 제시한 바 있고요. 인물이 전면에 나서는 게 아니라 정책 이슈를 중심으로 좀 치러지다가 지금 이제 정치 쟁점화되는 바람에 조금 좀 힘을 잃고 있는 상황인데요. 균형을 좀 유권자분들이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정책 검증이라고 하는 게 정치적 논쟁만큼이나 좀 중요한 것이니까요. 양쪽에 좀 균형을 잡아서 선거가 치러졌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치적인 것과 정책적인 거를 좀 균형을 잡아달라 이런 말씀이시죠? 정책 검증이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매니페스토 운동하시는 우리 당사자로서 우리 이광재 사무총장께서는 사실은 정치보다는 정책 쪽에 무게를 좀 더 두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도 정치의 요체는 정책이라고 보니까요. 정책 검증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요즘 자금의 이런 어떤 선거 운동 실태를 보시면 답답하시겠습니다. 이게 꼭 선거 때만 되면 이런 일들이 좀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이제는 유권자, 대한민국의 주인인 선거에서의 주인공인 유권자가 좀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믿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제 총선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선 앞두고 우리 실천본부에서도 많은 활동을 펼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활동들을 펼치고 계십니까?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이 무엇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묻고 따지고 유권자들의 판단 기준을 만들어드리기 위해
차이점과 장단점들을 분석해서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이를 위해서 지난 2월 20일 날 그 18대 총선 국회의원 공약 중에 지켜지지 않았던 유형들에 대해서 좀 그 분석해서 제공한 바 있고요. 지난 4월 2일에는 주요 정당의 핵심 공약과 우선순위를 비교 분석해서 차이점과 장단점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국회의원이 되면 무슨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의정활동 계획서를 각 후보들에게 묻고 의정활동 계획서를 비교 분석하는 작업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들로부터 의원이 되면은 어떤 활동을 할 거냐 하는 계획서를 받는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의원이 되면 무엇을 할 건지를 알아야 표를 주겠다고 그렇죠? 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 국회의원이 되면 어떤 소위의 활동을 할 것이며 무슨 법안에 관심이 있고 그 국가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을 동시에 띄고 있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정공약은 뭐가 있으며 지역공약은 뭐가 있는지를 묻고 따지는 그런 운동을 하고 상당히 있습니다. 중요한 자료가 되겠는데 예. 어떻게 대답들은 잘 하시던가요, 후보께서들? 아마 매니페스토 운동이 어느 정도 좀 진척되다 보니까 네. 이제는 당선 가능권에 있는 후보들은 대부분 의정활동 계획서를 공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좀 선거가 더 남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후보자들이 공개할 거로 보고 있고요. 그 공개된 내용들은 매니페스토 홈페이지를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재공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직은 다 취업이 안 된 겁니까, 그럼? 암만 해도 이게 무소속 후보들도 한 250여 명 예. 있고요. 나머지 또 선거 때 급조된 정당의 후보들도 있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로 보면 한 44% 정도의 그 후보들이 공개를 하고 있는데 주요 정당 후보들을 볼 때는 다수의 후보들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취업을 하면 선거 전에 발표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취업된 그대로 바로 발표를 그때 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지금 근데 한 44% 예. 정도가 해서 지금 공개가 됐다 예,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지금 44%로 이제 취합된 그 의정활동 계획서 이 내용을 이렇게 좀 검증을 해보셨을 텐데 그 지난번 지금까지 어떤 총선과 비교해서 공약들이 좀 어떻게 많이 좀 알차졌다고 얘기해야 되나 어떻게 좀 내실 있는 공약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의정활동 계획서를 묻는 부분에서 예. 공약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저희가 묻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렇기 때문에 의정활동 계획서를 공개한 후보자들은 지난 총선과는 달리 좀 구체적으로 내고 네. 있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정당 공약이 좀 정당 공약 제시가 늦어지다 보니까 정당 공약 따로 후보자 공약 따로인 경우가 있습니다. 소속 후보가 후보자로 나서기 전에 자기 정당의 공약을 모르기 때문에 이 정당 같은 경우에는 복지, 일자리, 경제민주화를 다 얘기하고 있는데 예. 아직도 후보자들의 공약을 보면 지역개발 공약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당 공약 제시가 좀 빨리 돼서 후보자도 자기 정당의 총선 공약의 기조가 뭔지를 알고 공약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좀 보완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총선은 좀 각 당마다 공천이 좀 늦어져가지고 많이 그런 애로점들이 좀 있었을 거라고 예, 생각이 무엇보다 듭니다. 공천이 좀 빨라지고 예. 정당 공약이 빠르게 제시되고 검증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야지 유권자들도 선택을 할 수 있는 걸 충분히 검증을 할 텐데 좀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니페스토가 이제 2006년 5.3일부터 이제 제대로 실천이 됐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역대 지방선거 이런 공약 실천 운동을 해봤습니다만 정치인들이 약속한 공약들 어떻게 잘 지켜지고 있다고 지금 판단하실 수가 있나 어쨌나 모르겠네요. 정치인들이 약속을 잘 지키고 있다라면 아마 매니페스토 운동이 필요 없겠죠. 예. 그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대부분 공약 실천 계획서 당선되고 난 이후에 공약 실천 계획서를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고 있고 주기적으로도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방자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로 좀 잘 되고 있다 보는데요. 문제는 정당과 국회의원입니다. 예. 18대 국회의원 공약 완료율이 35.16%에 불과했다는 것이 예. 저희 매니페스토 본부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 법 개정을 통해서 대통령과 지자체장 선거에서는 정책 경쟁을 하자라는 취지로 공직선거법 66조를 개정했는데요. 예. 거기에서 국회의원들은 쏙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공약이행 정보를 의무화하자라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국회의원들은 좀 슬그머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지자체장만 대상이었던 부분들을 이번 총선이 끝나면 국회의원의 공약 실천과 약속들을 좀 볼 수 있는 유권자들이 보고 선거에서 또 정책 경쟁할 수 있는 이런 법제도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뭐 국회의원들의 그 공약 이행률이 한 35% 정도. 그럼 한
전체 한 10개 정도 해문을 한 3.5개 정도밖에 실현을 못하고 나머지는 전부 헛공약이고 공연불이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35%도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보는 게요. 네. 국회의원의 의지로 된 건지 자기의 노력으로 된 건지 아니면 지자체 단체장이나 여러 다른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됐는지도 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그럼 어떤 그 실천 정도를 파악해서 그럼 어떤 식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그러는 어떤 룰이 따로 있습니까? 어떻게 발표를 하시게 되는 건가요? 매니페스토 운동은 묻고 따지는 운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예. 선거에서는 백화점식으로 나열되는 정책들을 보는 게 아니고 철학과 가치, 핵심 공약과 우선순위, 재원 조달 방안, 기한 등을 묻고 따지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선거 직후에는 선거 때 나왔던 모든 공약들을 데이터화하고 공약 실천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완료, 정상 추진, 일부 추진, 보류, 폐기 등으로 분류해서 공약 이행 정보를 압박하도록 하고 있고요. 예, 예.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들과 지역 유권자들과 함께 검증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국회의원이 35%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조금 높고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공약 이행률이. 예, 예. 그 차이가 나는 거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헌정사상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 평가를 선거의 측면에서 본 적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매니페스토 본부도 굉장히 놀랐는데요. 네. 그간은 국회의원들이 입법권을 가졌다고 어떤 자기의 권한에 대해서 너무 좀 쓰임새에 대해서만 노력을 하고 검증받는 거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도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원래 국회의원들이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다는 얘기를 우리가 속되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수치적으로도 드러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번 총선에서도 교육, 보육, 뭐 이렇게 복지 공약들이 이렇게 본물을 터지듯이 막 나오고 포퓰리즘이다 이런 논란도 있고 이렇습니다. 일각에서 이제 재정 여건을 고르지 않았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이광재 총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문제는 돈이겠죠. 예, 예. 복지 공약은 또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자고 하는 게 맞는 건데요. 예.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423조 원 정도 됩니다. 굉장히 좀 급증했다고 보는데요. 예. 세수도 좀 여의치 않고 경기도 굉장히 좀 부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 지출이 급격하게 팽창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좀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어떤 우선순위로 복지 정책을 펼칠 것인지를 놓고 재정 논쟁을 선거 과정에서 좀 벌려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좀 잘 진행이 되다가 지금 중단된 상황이라서 우려스럽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상당히 우려할 정도인데 이걸 아직도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유권자들이 거기에 또 그 동의를 하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 어디까지 어떻게 유권자 입장에서 이 복지에 대한 걸 어떤 관점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복지에 들어가는 재원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한 기금을 마련한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그 복지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 시민들 세금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낸 세금이 어떤 우선순위로 어디에 쓰여지는 게 맞는 건지를 유권자 입장에서 묻고 따지고 토론해 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이게 일단 복지라는 게 저한테 들어오는 시혜적으로 공짜가 되다 보니까 유권자들에게 함몰되는 경우가 있는데 좀 깊게 따져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재정이 소요되는 모든 정책들은 자기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예, 정치인들도 무엇을 해주겠다가 아니고 이 소중한 돈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놓고 하자고 토론하고 승인받는 절차가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네, 요즘 이런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하나 문제가 이제 경기도의 특성이기를 합니다만 수도권이다 보니까 전부 위성 도시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로에 출퇴근하는 인구들이 많고 자꾸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선거에서도 역대 선거와 마찬가지로 교통과 관련한 공약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철도 공약 같은 게 이제 거의 다 있다시피 한데 이런 공약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증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난 18대 국회의원 공약 중에서도 도로교통, SOC 관련 공약들은 잘 지켜지지 않았던 공약입니다. 국회의원들은 국가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을 동시에 띠고 있다고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회의원들의 교통 관련 공약들은 국회의원의 권한과 범위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할 건지를 제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유권자의 선택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니페스토 본부는 지역구 후보자의 도로교통 SOC 사업을 포함한 그 분야별 공약 분포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러한 공약들이 국회의원들의 권한과 범위에 맞게 자기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재정적인 것도 다 같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권한이라고 하는 게 이제는 지방자치가 20년 이상 진행되었기 때문에 자치단체는 어떤 역할을 하고 국회의원은 뭐 입법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따온다고 하든지 이런 자기 역할들을 좀 명확히 제시를 해야지 나중에도 그게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되는지가 확인 가능하지요. 유권자들이 볼 때는 국회의원 선거나 자치단체장 선거나 지방의원들이 다 나오면 자기들이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다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그 과거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처럼 국회의원들이 길 넓히고 예. 도로 놓고 하는 역할은 사실은 아니라고 보고 예.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 입법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국가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겠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정책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직도 이런 대규모 개발 사업, 이른바 지난 18대 총선에선 뉴타운 사업 공약이 그 큰 성공을 거두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지금 뉴타운 사업은 전부 어떻게 되죠? 몰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는 뉴타운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공약은 한 군데도 없고 철도와 관련된 지하철을 뚫겠다, 지하철을 복선하겠다, 지하철을 뭐 지하하겠다 이런 철도 관련 공약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개발 공약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SOC 사업, 특히 국책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갈등 요소도 좀 있을 수 있고요. 전체 대한민국의 밑그림 중에서 그게 맞는지에 대한 실효성도 따져봐야 되는 공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공약 중에 좀 튈 수 있는 것,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공약들을 좀 선호를 하는데요. 이것들은 선거 이후에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큰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들이 좀 필요한 공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진정성이 얼마만큼 담겨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없습니까? 공약을 이렇게 개별 공약만 보시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앞부분에 그 선거 공보에 나왔던 철학과 가치, 그리고 이게 핵심 공약으로 들어가 있고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를 좀 따져보시면 과연 이게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건지 아니면 이것만은 꼭 하겠다고 하는 건지를 실천 의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다고 봅니다. 진정성과 실천 의지 또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광재 총장님께서 여러 가지 판단하는 팁을 주시고 계신데 우선 정책 선거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좀 시급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점을 좀 개선해야 된다고 제안하시고 싶으십니까? 먼저 말씀을 좀 드린 법이 있는데요. 일단 공직선거법을 좀 개정해서 국회의원들이 슬금슬금 빠져있는 법안들을 좀 국회의원들을 포함해서 하는 법 개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정당과 후보자 모두 서로 눈치 보느냐고 공약 제시를 좀 늦게 한다든지 공약 제시를 하더라도 서로 베끼기 논쟁들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거일 60일 이전에는 동시에 정책 공약을 내놓는 제도 개선을 좀 토론 중에 있습니다. 그 국회의원들이 슬금슬금 빠졌다 그러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 두 가지 얘기해보세요. 두 가지를 좀 지적해 보고 싶은데요. 공직선거법 66조에 보면 정책 공약집이나 정책 공약서를 놓고 경쟁할 수 있는 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통령과 지자체장 선거에서는 적용이 되는데 국회의원은 적용이 안 되게끔 법 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법 개정이 우선 필요하고요. 지난번에 대통령 대선 공약 이행에 대한 위약 논란이 있었을 때 대통령의 공약 이행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대통령과 지자체장만 공개 의무의 대상이 이고요. 국회의원들은 속 빠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회의원들도 포함하는 법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이제는 권한만 누렸던 국회의원들 저 책임도 좀 같이 부여를 하자 이제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을 것 같습니다. 예, 과거에 그 국회의원들이 입법권을 가졌다고 입법권 남용을 한 측면이 있는데요. 예. 솔선수범해서 자기가 정책 선거하고 이후에는 또 공약 이행 검증을 받고 신뢰받는 정치인으로 거듭나겠다는 자세를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정당 구조가 좀 다른 데로 좀 달라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 국회의원 개인이 했던 공약들이 국회로 들어가면은 정당에 썼던 공약이나 이렇게 합해지질 않고 그 큰 목소리에 묻혀서 당에 따라가는 어떤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해야 될 점은 따로 없다고 보십니까? 정당 공약 제시가 좀 늦어지고 예. 정당 공약을 특정한 몇몇 전문가가 만드셔서 그러는데요. 네. 정당 공약이 굉장히 좀 일찍 나오고 정당 공약이 만들어질 때부터 후보자들이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내고 하면 정당 공약 따로 후보자 공약 따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당 공약 제시가 지난 3월 20일 이후에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러다 보니까 후보자 공약과 정당 공약이 잘 안 맞는 글쎄요, 부분.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후보자 공약들이 이행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당 정치를 좀 굳건히 해보는 게 먼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신이라고 하면 당론을 바꾸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정당 공약을 말씀하셨는데 이 각 당마다 정책위원회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정당 공약을 이렇게 자꾸 늦춰서 이렇게 발표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럼? 외국에서는 정당 공약이 만들어지는 기간이 1년에서 한 2년 정도 됩니다. 그 정책위 산하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당원 토론과 예. 국민 토론을 거쳐서 차분하게 만들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정책 전문가 몇몇 분이 선거에 직면해서 몇 달 전 혹은 몇 주 전에 정당 공약을 내놨다가도 여론의 향배를 살폈다가 공약이 아니라고 또 다시 걷어들이기도 하고요. 이런 정치 후진적인 문화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책 정당화하는 것, 이런 그 정치 개혁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선거용으로 급조한 정당 공약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아직은 좀 설익은 공약이 좀 많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좀 민감한 문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총선은 이제 정책 선거가 이루어졌다고 보실 수 있는지에 대한 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선거 전 중반에 이제 터져나온 총리실의 이제 불법 사찰 문제 때문에 지금 선거가 정책 선거보다는 지금 정치 공방 선거로 다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안타까우실 텐데 어떤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사과나무를 심듯이 희망은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런 그 희망의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주인인 선거에서 주인공인 유권자의 힘이 좀 필요하다 보는데요. 예. 전반부 총선의 전반부 같은 경우에는 사람 특정 인물이 앞으로 나서는 게 아니라 정책적 쟁점으로 정책 검증이 좀 되어 왔습니다. 예. 이러다가 이제 선거 후반부에 정치적 공방으로 좀 변질한 측면이 있는데요. 정치적 검증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균형을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다. 정책 검증이라고 하는 게 잘못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아나 기근, 핵폭탄보다도 나쁜 정책이 위반될 때는 사회 전체가 혼란스럽거나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정책 검증을 하는데 유권자들이 좀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 이광재 총장님 모시고 들을 말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총선도 나흘밖에 남지는 않았는데 우선 유권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아니면 유권자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뭐 좋은 정보 제공 팁을 하나 주실 수 있으면 한 말씀 남겨주시죠. 예, 선거는 사실 최선을 선택하는 제도라기보다도 차악을 선택해야 하는 제도일 수도 있습니다. 네. 정치 쟁점에 대한 검증도 중요하지만 정책 검증도 매우 중요합니다. 부재자 투표가 시작되고 있고 선거 공보가 집으로 배달되기 시작하는데요. 유권자의 매니페스토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선거 공보물 앞부분에 보시면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후보자 사연들은 그냥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부분에 있는 정책 공약을 후보자별로 펼쳐놓고 가족, 동료, 직장에서도 이렇게 토론을 좀 해서 어떤 정책이 좋은지 좀 토론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지난 총선에 지켜지지 않았던 공약은 서울 수도권은 집값, 비수도권은 땅값과 관련된 공약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예. 잘 안 지켜진 공약들은 예. 앞으로도 또 잘 안 지켜질 거라고 판단하시고요. 정책을 중심으로 좀 봐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가족과
홍보를 물어놓고 좀 토론을 많이 해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정책 선거는 사실은 정치인들이 시끄럽게 하는 게 아니고요. 유권자들이 정책을 놓고 토론하는 게 정책 선거지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이광재 총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